네, 진서로입니다. 50일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군사제도를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목종 5년에 6위의 직원을 마련해 두었는데 뒤에 응양군과 용호군에 2군을 설치하고 6위에 위에 있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간단히 말하면 2군 6위 군사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렵지만 기억은 해두셔야 됩니다. 2군 6위의 군사체계는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군 6위의 상장군과 대장군이 모두 회합하게 하였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고려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정답이 금방 나와요. 3번입니다. 고관들의 합작기구인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라는 게 바로 고려죠. 자, 요 도병마사는 제추회의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급 이상의 고위관리인 재신과 추밀이 모였던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의결 기구가 되겠죠. 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중정대를 두어서 관리를 감찰하였다. 제가 아까 발해놨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중정대 발해입니다. 자, 구주호 소경의 지방제도는 통일신라 시대죠. 특히 신문왕이 정비했어요. 신문왕이 하신 일이 많죠. 인재를 등용하기 위하여 독서산품가를 시행하였다. 통일신라입니다. 원성왕이죠. 과거의 전신이고 원성왕 이름은 김경신이에요. 그 다음에 왕족인 부여씨와 팔종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백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12번 갈게요. 자,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윤관이 가를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설치한 후 고려의 경계를 알리는 비석을 세운 장면을 그린 척경입 비도입니다. 자, 윤관을 보면 나와야 되죠. 윤관 여진족 킬러입니다. 그러니까 가를 정벌하고 동북구성이니까 이건 여진이죠. 뭐. 자, 여진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찾아라라는 건데요. 자, 뭐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제가 윤관이 여진족 킬러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별무반을 만들어 가지고 여진을 격퇴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선지에 있죠. 5번입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등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조직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별무반을 조직하신 분이 바로 윤관이에요. 이제 고려 숙종 때죠. 네. 자, 이게 별무반을 조직하게 된 게 당시 여진족이 주로 기마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윤관이 왕에게 건의하기를 우리에게도 기마부대가 필요합니다. 여진을 격퇴하려면 빨라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하니까 이제 윤관이 별무반 조직해가지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게 기병부대, 이건 보병부대, 항마군은 그 승려부대입니다. 자, 화통도감을 두어 화포를 제작하였다. 이게 상대의 나라가 아닌데 외구. 상대의 집단을 보자면 외구죠. 박이를 파견하여 근거지 토벌도 외구입니다.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가면은 저 이종무 장군이 세종대왕 때 역시 근거지 토벌하죠. 연개소문을 보내어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라는 건 상대의 나라로 보자면 당입니다. 당나라고. 자,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8만 대장경을 간행하였다. 이거는 몽골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나중에 원나라가 되죠.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일전에 왕께서 화폐를 주조하여 제추와 분무관료 및 군인에게 지급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주전동함에서 해동통보를 발행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동통보가 발행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특히 숙종 때입니다. 고려의 숙종은 해동통보, 조선의 숙종은 상평통보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 찾기 어렵지 않죠? 4번 병남도에서 물품을 거래하는 송해상인입니다. 이 병남도가 고려의 대표적인 국제무역 항구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구황차료를 읽고 있는 지방관, 이 구황차료는 명종 때입니다. 조선이에요. 조선 명종 때 나온 책이 구황차료. 자,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의 관리, 제가 아까 지증왕 나왔을 때 한참 말씀드렸죠. 지증왕 때입니다. 신라. 초량 외관에서 인삼을 판매하는 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조선시대 후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단 인삼 같은 이런 상품 작물이 나온 게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 게 이제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상이 활동했던 게 조선 후기예요. 이 내상이 그 동래 부산 쪽에 있었던 상인들을 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상들이 요 외관, 초량 외관에서 판매를 했는데, 특히나 이 초량도 조선 후기에 그 개방된 항구예요. 조선 전기는 삼포라고 해가지고 부산포, 제포, 연포였잖아요.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두모포나 초량이 이제 개방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낙랑군에 수출할 덩이쇠를 주조하는 장인, 요건 이제 가야라고 보면 돼요. 금관가야겠죠. 자,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만적 등 6명이 북산에서 떼람을 하다가 공사 노복들을 불러 모여 말하기를, 관직도 뭐 계산년이라 높은 관직도 천의에서 많이 나왔으니 장상이 어찌 씨가 있겠는가, 때가 되면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노들이 모두 그렇다고 했는데, 간호순정이 한충이에게 변란을 구하자 한충이가 최충이에게 알렸다. 만적 등 100여 명을 체포하여 강에 던졌다 라는 거죠. 자, 요거는 만적의 봉기 모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최충원도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최씨 무신 정권 초기, 최충원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분 해방을 도모한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자,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최충원 다음이 최후, 그 다음에 최항, 최희,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최후 시대에 가면은 몽골의 침략도 받게 되죠. 이제 그걸로도 이어집니다.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5번이 되겠죠. 최후가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최충원 다음에 최씨 무신 정권이 최후였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다른 거는 이제 만적의 봉기 모의보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묘청의 서경촌도 주장, 혹은 왕실의 외척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 요거 두 개는 문벌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문벌 시대에. 그 다음에 쌍기가 과거제 시행을 건의한 거는 광종 때죠. 광종. 그 다음에 정중부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도 무신 정변에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최씨 무신 정권보단 당연히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5번 갈게요. 자, 이것은 황산 대첩비의 탁본입니다. 비문에는 당시 양광, 전라, 경상도 도순찰사였던 가가 고려군을 이끌고 전라도 황산에서 적장 아지발도를 사살하는 등 왜구를 크게 물리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라도 황산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지휘관입니다. 바로 이성계죠. 황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고려의 장군 이성계. 자, 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건데, 이성계라는 사실이 나오는 순간 답은 금방입니다. 예, 이성계 하면은 이분이 고려에선 장군이었지만 나중에 조선을 세우는 왕이 되잖아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명나라가 이때 세워지면서 고려에게, 야, 천령 이북 지역의 땅, 그 예전에 원나라 거였고 우리가 원나라를 대신하는 왕조가 됐으니 너희가 그 땅을 좀 돌려줘야겠어 라고 하니까, 이제 고려 우왕하고 당시 이제 최고 귀족 최영이 빡쳐가지고 저 원나라 좀 정벌해야겠는데 하고서는 이성계를 불러서 요동 정벌 좀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성계가 안 됩니다 했어요. 근데 어명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성계가 가다가 병력을 위화도에서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왕을 폐위시키고 최영을 제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김윤후. 처인성 전투죠. 이 전투에서 이분이 당시에 스님이었는데, 이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이끌면서 나라로부터 충주산성 방어별관 벼슬을 받아요. 그래서 이후에 충주성 전투까지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자,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하였다라는 건 강조입니다. 이 강조의 정변이 거란 2차 침입의 빌미가 돼요. 그러니까 거란이 이걸 강조의 정변을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이제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정별감이 되어서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앞 문제에 나왔던 최충원이고요. 전민 변정도감의 책임자로서 개혁을 이끌었다. 공민왕이 총애했던 승려 신돈입니다. 자, 16번 갈게요.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목판의 글은 불일 보조국사라는 시호를 받은 그가 지은 겁니다. 자, 화두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참선법을 강조하고 도노 점수를 주장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불일 보조국사하고 도노 점수를 주장했다라는 건데, 요거에 해당하시는 분은 고려 후기의 승려이신 진울입니다. 자, 이분은 수선사 결사를 이끌었어요.
당시 불교계가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행하자라는 그 결사 운동을 이끄셨던 게 이제 진을 스님의 수선사 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그 도노점수뿐만이 아니라 정해쌍수,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전 시대에 계셨던 대각국사 의천의 경우에도 이제 교선 통합을 추진하셨어요.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이제 추진하셨는데, 그 의천 같은 경우에는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에 반해서 요 진울 스님의 경우에는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그러니까 그 도노 점수라는 게 깨달음을 문득 얻는다라는 뜻, 그리고 점수는 점진적으로 수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을 좀 더 중심에 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참선법 강조했고요. 선종이 참선이잖아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보면은 이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노 점수 정해 쌍수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선지에 있죠. 3번. 정해 결사를 통하여 불교 개혁에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요게 진울 스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다른 것도 다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화왕계를 지어서 국왕에게 바쳤다.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초기 신문왕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육두풍학자인 설총이고요. 화왕계랑 이두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천태종을 개창하여 불교 통합에 있었다. 이게 바로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진울 스님은 조계종을 세우셨어요. 조계종을 개창하셨습니다. 지금 천태종, 조계종이 지금도 다 불교 종파로 남아있잖아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 이 조계종이 지금 가장 많은 불교 신자가 계시는 그 종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지서를 제창하였다. 자, 요거는 해심이라는 분인데, 요 해심 스님은 진울 스님의 수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다. 요거는 일연. 이제 설총 이분은 유학자지만 다른 분들은 전부 스님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17번 갈게요. 밑줄 그은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승유가 지은 이 책의 상권에는 중국 역사, 하권에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데, 사실 여기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승휴입니다. 이분께서 지은 책이 뭐냐면 제왕운기예요. 이게 이제 그 고려시대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승휴 학자 이전에 그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도 왕의 역사를 주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 제왕운기는 이제 처음 시작이 그 당군의 고조선 건국부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입니다. 물론 요 제왕운기만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구분해야 될 게 이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그 역사책으로 삼국사기를 보통 꼽죠. 근데 이 삼국사기에는 당군의 고조선 건국이 없어요. 이게 그 신화 설화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수록이 안 됐는데, 그 뒤에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 같은 책에는 단군 이야기가 실립니다. 물론 요 제왕운기에도 실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다른 거는 제왕운기랑 관련이 없습니다. 자,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이제 유득공 선생께서 지으신 발해고라는 책이에요. 발해고. 정조식입니다. 그 다음에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한 거는 조선 왕조실록. 그 다음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직지심체요절입니다. 고려 말기예요. 자,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치 형식으로 서술하였다라는 게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사서 관련된 문제는 좀 어렵죠.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인물로 보는 고려의 성리학을 주제로 한국사를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가나다라 말을 선지를 통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요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요 안양은 성리학을 도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에서
최초로 성리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성리학을 가장 먼저 공부해서 도입하셨던 분, 그러니까 성리학의 시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 성리학의 시조.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뒤에 나오는 1세대 학자들이 이게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이에요. 이재현 학자, 이색 학자, 이 두 분이 꼽히고, 그 이후에 나온 학자들이 2세대. 요 정몽주, 정도전 요런 이제 신진 사대부들은 그 특히 요 이색, 요 분한테 성리학을 배웠던 학자들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뭐 그렇게 되는데 편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해당하는 분들이 누군지. 자, 봉사십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제안했다라는 거, 요거는 최충원입니다. 요 시험에 최충원이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만건당에서 원외학자들과 교유했다. 요거는 이재현 학자의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만건당에서 교유했다. 요게 이제 이재현 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나가 정답이에요. 이 나가 맞죠? 근데 요 이재현 학자에 대해서는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쓰신 책이에요. 사략하고, 그 다음에 여공패설. 이 두 책을 쓰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구제학당을 세워서 유학교육에 힘썼다라는 거, 이거는 그 고려 전기의 해동공자라고 불렸던 최충이라는 분이에요. 최충입니다. 최충헌 아니고 최충이에요. 이분 이제 구제학당을 세웠는데 이게 사학이에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학원이죠. 그래서 이제 사학 12도. 이렇게 불렸는데, 여기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을 가리켜서, 졸업하고서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문헌공도라고 불렀는데, 이때 이 구제학당, 그러니까 사학 12도가 와, 지금 그 대치동 학원가랑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이 굉장히 그 경쟁률이 높은데, 이 구제학당 출신 학도들이 많이 과거에 급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종께서 관학진흥책을 내놓는 게 국자감의 전문 칠제 강좌나 양형고를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문감을 저술했다라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라는 데서 이 분은 정도전 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학 10도에서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했다. 이 성학 10도는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중 한 분인 퇴계 이황 선생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위에랑 맞는 게 나에 있는 이재현, 요 분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이색 유학자의 경우에는 그 이제 이때가 공민왕 시대였어요. 이분이 그 성균관에서 대사성, 그러니까 공민왕 시대에는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장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수많은 학도들을 키워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 정도전, 정몽주 같은 요런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몽주에 대해서 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정몽주 학자의 경우에는 그 온건파 사대부로 보통 꼽히죠. 고려라는 이름을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방원에게 죽으면서 이제 결국 이 온건파 사대부들이 전부 그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몽주의 학문적 후예들이 지방에서 힘을 키워서 나중에 사림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갈게요. 밑줄군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육조 직계제 부활하다라고 나왔어요. 자, 육조 직계제가 있었던 왕은 태종과 세조, 이방원, 수양대군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부활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세조입니다. 이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처음으로 시행했고, 이 세조는 할아버지 태종의 그 제도를 본받은 거예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자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육조 서무를 직접 왕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육조 직계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세조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한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면 토지제도를 바꿨어요. 직전법을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되었다. 이 과전법을 시행을 하니까 전직 현직 관리한테 다 이제 수조권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문제점이 좀 발생했고, 특히나 이제 그 말고도 뭐 수신전이나 휴량전 같이 세습되는 수조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이걸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직전법이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신전이나 휴량전 요런 거 폐지도 요게 이제 선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요 직전법 시행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세조가 아무래도 좀 정통성이 없는 왕이다 보니까 이제 그 반란도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조 때 난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자, 이시애의 난, 또 하나가 이징옥의 난, 요 정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진압했다라는 것도 세조 때 있었던 일,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주자수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요건 이제 태종 때예요. 갑인자도 있죠. 요건 세종대왕입니다.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무오사가 일어났다. 요거는 연산군 때인데, 이제 요 무오사화라고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때 이제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났던 게 그 김일손 같은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무오사화라고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전 회통이 편찬되었다라는 건 이제 한참 뒤로 가야 돼요.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의 무역, 개해 약조가 체결된 거는 세종대왕 시기죠. 이제 일본이 하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삼포가 개방이 되죠. 부산포, 제포, 연포.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중종 때나 명종 때 여기서 삼포해란, 을묘해변 이런 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갈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 행정사무, 의례 등에 관해 기록한 일기인데 편년체로 기록되었으며 승지가 이를 국왕이 올려 제가를 받아서 완성되었다. 자, 왕명 출납, 그 다음에 승지가 올렸다라는 데서 요게 승정원에서 쓰여진 책이다 라는 거는 알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승정원 일기예요. 그 승정원에서, 이 승정원이 그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이 승정원이 왕명 출납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승정원에서 기록한 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승정원 일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한 거에 뭐 어렵지가 않죠. 2번입니다.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작성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선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비국 등록이라고 불렸다는데, 이 비국이 비변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변사 등록이라는 문서예요. 그 다음에 세가나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게 이제 기전체 형식인데 대표적으로 삼국사기. 자,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다라는 것도 삼국사기예요. 그 다음에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성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번까지를 설명을 드렸죠. 2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여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